roeellive.com 무료 전자 도서관 http://roeellive.com에서 책을 다운로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자의 모든 책 http://roeellive.com/오서/프런트스 오브 밑줄 버실리아이.html 다른 형식의 동일한 책 http://roeellive.com/복/프런트스 오브 밑줄 버실리아이/우치스 밑줄 빌레이데트 밑줄 로슈노이 밑줄 그러나토이.html 독서를 즐기십시오. 푸른초프 바실리 수류탄 휘두르는 법 배우기 수류탄의 전투 목적 현대 전투에서 모든 유형과 구경의 무기에서 나오는 강력한 사격으로 인해 전투기는 지상, 참호, 덕아웃 및 틈새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적이 참호에 잘 숨겨져 있으면 근거리에서도 소총이나 기관총의 총알로 그를 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수류탄이 공격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공격자가 45-35m 거리에서 수비수의 참호에 던진 수류탄은 폭발로 여러 수비수를 한 번에 공격하고 참호 전체를 제거합니다. 수류탄이 충검으로 폭발한 후 돌진하는 공격자의 전투기는 살아남은 방어 전투기의 약한 저항만 만납니다. 따라서 수류탄은 충검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수류탄은 수비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비수가 수류탄 사용법을 잘 알고 머리를 잃지 않으면 40에 45번지 M거리에서 수류탄의 아군 사격으로 공격하는 적을 만납니다. 귀머거리 폭발의 벽이 공격자 앞에서 즉시 솟아오르고 파편의 두꺼운 펜이 모든 생명체를 공격합니다. 공격자 중 일부는 파편에 맞고 나머지는 땅에서 구원을 찾고 멈추고 파헤칩니다. 그래서 수류탄의 불이 공격자의 길을 막습니다. 1. 공격 시 수류탄 사용. 그러나 수류탄은 보병 공격을 격퇴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용감한 전투기도 탱크 공격을 이겼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조각으로 묶인 일반 수류탄이나 특수 대전차 수류탄이 사용됩니다. 공격 탱크 아래의 참호에서 능숙하게 던져진 수류탄 다발이 애벌레를 방해합니다. 탱크가 멈추고 전투기의 먹이가 됩니다. 수류탄은 특히 야간 전투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적의 참호에 갑작스런 야간 공격을 가하면 던지는 거리까지 눈에 띄지 않게 훔치고 즉시 참호에 수류탄을 던집니다. 2. 방어를 위한 수류탄 사용. 폭발은 참호에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생존자들을 기절시킵니다. 공격자들은 총검으로 수류탄을 쫓고 참호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을 찌르고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투에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호를 점령하고 있는 병사들이 공격자들의 접근을 미리 듣는다면 수류탄으로 그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공격자에게 참호에서 던져진 수류탄은 공격자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종종 생존자를 도주시킵니다. 1938년 8월 6일 빨간 턱으로 제2호전이어 언덕을 공격할 때 네드조거 중위 동지는 전선까지 기어 올라 보병의 통로를 차단합니다. 앞으로 던집니다. 경기관총 사수가 부상당했습니다. 기관총은 조용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사수 플라트니카프는 기관총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즉시 파괴적인 사격을 가합니다. 사무라이 분대가 측면에서 플라트니카프를 공격합니다. 분대장 제커라브가 서둘러 그를 도와줍니다. 수류탄을 던지고 그는 4개를 제자리에 놓았다. 나머지 사무라이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난다. 제2호전이어 높이의 빨간색 부분을 마스터한 후 일본인은 높이 손실과 화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고 반자이를 외치며 그들은 돌을 넘어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전투기는 그들을 근거리로 들여보낸 다음 수류탄으로 던졌습니다. 이것이 일본인의 반복되는 반격이 싸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공격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은 채로 남아 있었고 생존자들은 다시 굴러 떨어졌습니다. 7월 30에서 30일 일밤 일본이 우리 국경 수비대를 공격하는 동안 전초 기지는 국경을 완고하게 방어했습니다.
라이플 사격은 이리저리 뛰어넘었고 국경을 따라 장벽으로 즉시 식별되었습니다. 기관총 사수 세연오브, 체어노표트코 및 지오브는 뜨거운 납 용암으로 적을 파괴했습니다. 크리스탈리어 보브 중위는 적 그림자의 윤곽이 명확하게 보일 때만 자신이 선택한 수류탄을 천천히 발사했습니다. 사무라이는 전멸의 불을 참을 수 없었다. 소비에트 고지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 현대 전투에서 수류탄이 필요한 전투 속성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러한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로저 뒤를 칠 수 있는 능력. 총알은 참호 바닥, 균열, 덕아웃, 석조 집에 앉아있는 적을 때릴 수 없지만 수류탄으로는 가능합니다. 수류탄은 참호 바닥으로 떨어지고 참호에 있는 모든 사람을 때릴 것입니다. 집 창문을 통해 수류탄을 던지면 수류탄이 맞은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때릴 것입니다. 2. 패배의 힘, 한 번에 여러 명을 때리는 능력. 이것은 우월한 적군에 대한 작은 부대의 기습 공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폭발은 즉시 세력을 균등화하고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공포의 씨앗을 뿌립니다. 3. 특정 반경에서 타격하는 능력. 수류탄은 총알처럼 목표물을 직접 맞힐 필요가 없습니다. 수류탄이 떨어져 목표물에서 3에서 5m 거리에 있으면 파편으로 목표물에 명중합니다. 이것은 적의 깜박이는 실루엣의 수류탄을 귀로 던질 때 야간 전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4. 수류탄의 폭발에 의한 강력한 파쇄의 효과. 이 속성을 사용하면 수류탄을 사용하여 탱크 공격을 격퇴할 수 있습니다. 수류탄은 숙련된 전사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들은 소련 인민위원회 원수 바라실러프 동지 포켓 포병이 그들에게 부여한 이름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수류탄이란 무엇입니까? 현재 다양한 유형의 수류탄이 있습니다. 그들의 장치와 목적은 다릅니다. 먼저 수류탄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던지기 위해 수류탄을 준비할 때 전투기는 안전소대에 점화 장치를 설치하고 수류탄을 충전합니다. 즉, 퓨즈를 삽입합니다. 수류탄을 던지기 직전에 전투기는 퓨즈를 뒤로 밀고 또는 장치에 따라 제거 점화 메커니즘이 콕 위치에 남아 있습니다. 던지는 순간 점화 장치의 발사 핀이 내려오고 수류탄의 퓨즈가 점화됩니다. 도화선은 3.5에서 7초 동안 연소되며 이 시간 동안 투척된 수류탄은 투척거리를 날아 목표물에 떨어집니다. 순간의 열기에 불이 기폭장치에 도달하면 수류탄이 폭발한다. 투척 범위와 도화선의 연소 시간에 따라 수류탄은 낙하 후 약 1에서 4초 후에 폭발합니다. 그것은 폭발할 것이다. 따라서 설명된 장치의 수류탄은 전투기의 손에 불이 들어오고 불타는 상태에서 대상까지의 거리를 비행하고 화재가 기폭 장치에 도달하면 폭발합니다. 이러한 수류탄을 원격 작동 수류탄이라고 합니다. 폭발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또 다른 유형의 수류탄이 있습니다. 투척을 위해 수류탄을 준비할 때 전투기는 점화 장치를 안전소대에 놓고 수류탄을 충전합니다. 던지기 전에 그는 퓨즈를 뒤로 당기고 꺼내고 수류탄을 목표물에 던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치의 수류탄에는 수류탄을 던진 후에도 점화 메커니즘을 발사 위치에 유지하는 또 다른 퓨즈가 있으며 수면은 목표물로 날아갑니다. 덕분에 수류탄은 던지는 순간에 불이 붙지 않고 비행 중에 타지 않습니다. 수류탄이 목표물에 떨어지거나 장애물, 탱크 장갑, 적 참호 근처의 덤불, 울타리, 창틀 등이에 부딪히면 점화 메커니즘을 전투 위치에 고정하는 퓨즈가 충격에서 빠져나와 치는 사람. 스트라이커의 행동으로 수류탄의 기폭 장치가 점화되고 수류탄이 즉시 폭발합니다. 따라서 이 수류탄은 목표물에 충돌하면 또는 목표물을 맞히면 폭발합니다. 이러한 장치의 수류탄을 충격 수류탄이라고 합니다. 어떤 수류탄이 더 좋고? 원격 작동 수류탄은 던진 시점에 올바르게 던지고 점화된 경우 던진 후 3.5에서 7초 후에 불가피하게 폭발합니다. 수류탄이 눈, 단단한 땅, 늪, 물, 적의 참호 위로 늘어진 위장 그물에 떨어지는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폭발은 정해진 시간에 확실히 발생합니다. 이것은 원격 수류탄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해 원격 수류탄이 전투기의 손에 발화되면 항상 자신에게서 버리고 패배를 피할 시간은 3.57초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격 수류탄 취급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원격 수류탄에도 큰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수류탄의 평균 투사 거리 35m는 2.5초 만에 날아갑니다. 즉 퓨즈가 3.5초 동안 연소하도록 설계되면 대상에 떨어진 후 수류탄은 폭발 전에 1초 동안, 퓨즈가 7초 동안 설계되면 수류탄이 대상에 1초 동안 놓이게 됩니다. 4.5초 1초 안에 적은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4.5초 안에 패배해서 숨거나 던진 수류탄을 던진 사람에게 다시 던질 수도 있습니다. K전 호수 근처의 전투에서 일본군은 퓨즈 연소 시간이 7에서 8초인 원격 수류탄을 사용했습니다. 일본군이 던진 수류탄을 움켜쥐고 다시 던진 뒤 일본군을 자기 무기로 가격한 백병전 회상 사건에 가담한 적군 병사들이 회고된다. 원격 수류탄의 단점은 제거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짧은 연소 시간 3.5에서 4초로 퓨즈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퓨즈가 있는 수류탄은 그 자체로 매우 안전하며 적이 패배를 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임팩트 수류탄은 대상에 충돌하는 즉시 폭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류탄이 항상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발의 경우 퓨즈가 떨어지려면 특정 힘을 가해야 합니다. 수류탄이 딱딱한 지면에 떨어지면 밀면 수류탄이 폭발하지만 부드러운 눈이나 참호 위로 늘어진 위장망에 떨어지면 밀기가 약하고 수류탄이 폭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 취급하면 충격 수류탄이 순간적으로 폭발합니다. 따라서 원격보다 취급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어떤 목적의 원격 및 수류탄이 더 적합합니까? 근접전에서 살아있는 적 표적을 물리치려면 원격 수류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지만 퓨즈가 4에서 5초 이상 타지 않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탱크를 무찌르려면 탱크에 충격을 가하면 즉시 폭발하는 특수 충격 수류탄이 더 편리합니다. 탱크에 대해 원격 수류탄을 사용할 때 탱크 근처나 탱크 아래로 떨어지는 폭발을 항상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탱크는 떨어진 수류탄에서 멀어집니다. 조각화 수류탄 및 특수 목적 수류탄. 수류탄 장치는 전투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수류탄이 파편으로 적에게 타격을 가하도록 지정되면 상대적으로 폭발적인 충전량은 적지만 파편을 얻을 수 있는 강한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특수 격자 형태의 이러한 파편이 수류탄 본체 내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의 수류탄을 조각화 수류탄이라고 합니다. 현재 3가지 유형의 조각화 수류탄이 알려져 있습니다. 파편이 폭발 지점에서 20에서 25m 떨어진 곳에만 영향을 미치는 파편화 공세. 이 수류탄은 이동 중 공격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수류탄을 적의 참호에 던지고 총검으로 공격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파편은 수류탄을 던진 전사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파편이 폭발 지점에서 100m 이상의 거리에서 공격하는 파편화 방어. 이 수류탄은 참호 방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편이 20대 25 또는 100m에서 마음대로 공격하도록 전투기가 던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공격 방어 조각화. 물론 전투를 위한 마지막 수류탄이 가장 편리합니다. 전투기는 방어 및 공격 전투 모두에서 동일한 수류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류탄이 전투 탱크에 할당되면 파편으로 탱크 갑옷을 관통할 수 없기 때문에 파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차를 무력화시키려면 전차 장갑을 뚫고 내부에 있는 전차 승무원을 공격하거나 전차 궤도를 파괴하고 정지한 다음 전차 승무원을 파괴해야 합니다. 갑옷이나 애벌레를 파괴하려면 수류탄 폭발로 인한 가스의 강력한 분쇄 효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전차 수류탄은 포탄이 가벼우면서 전하가 강해야 파편 수류탄보다 항상 무거워야 합니다. 폭약의 파쇄 작용은 다른 말로 고폭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차 수류탄을 고폭 수류탄이라고 합니다. 수류탄으로 적 인력과 싸울 때 파편뿐만 아니라 전투가스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그를 때릴 수 있습니다. 폭발물 대신 수류탄에 특수 화학 물질을 넣으면 수류탄의 기폭 장치가 폭발하면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스 구름이 생깁니다.
이러한 수류탄을 화학수류탄이라고 합니다. 화학수류탄은 자본주의 군대에서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평화시에도 자본주의 국가의 경찰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중행동에 맞서 싸울 때 눈물 혐의로 화학수류탄을 사용합니다. 전투에서 때때로 적의 눈을 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적의 관찰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적의 관측으로부터 유닛을 닫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수 연막 수류탄이 사용됩니다. 이 수류탄은 폭발하면 타서 관측이 불가능한 짙은 연기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수류탄의 연소 시간은 약 1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견고한 건물, 집, 참호, 블록하우스, 별채 등을 점유하고 있는 적과의 근접 전투에서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는 것이 때때로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 특수 소위 수류탄이 사용됩니다. 폭발적인 충전 대신이 수류탄은 기폭 장치 폭발에서 발화하고 1에서 2분 동안 연소되어 3000도사인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를 발생시키는 특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에서 원목은 자유롭게 발화하고 철과 강판은 타며 철은 1200도사인의 온도에서 녹습니다. 건물의 마른 목재는 매우 쉽게 타오릅니다. 불타는 소위 수류탄은 끌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위 수류탄은 불타는 수류탄이 하얗게 뜨거워진 탱크 갑옷과 탱크 승무원이 차량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탱크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입주의자와 반란군에 대한 스페인 국민의 영웅적인 투쟁에서 공화당원은 휘발유로 채워진 단순한 유리병 형태의 탱크에 소위 수류탄을 사용했습니다. 병이 탱크에 부딪혔을 때 병이 깨져 불타는 휘발유로 갑옷을 넘쳤습니다. 참을 수 없는 열기가 전차 내부에서 일어났고 파시스트 전차병들이 나와서 항복했습니다. 특수 목적의 수류탄 장치. 고폭 수류탄, 화학 수류탄, 연막 수류탄, 방화 수류탄을 총칭하여 특수 수류탄이라고 합니다. 메커니즘의 설계는 일반적으로 조각화 수류탄 메커니즘의 설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차이점은 충전과 퓨즈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진 동일한 유형의 수류탄은 파편화, 고폭발성, 화학물질 연기 및 소위가 될 수 있습니다. 수류탄 껍질의 특수 식별 비문은 화학, 소위탄 등을 통해 어떤 종류의 수류탄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전투기가 수류탄을 던지도록 훈련시킬 때 매우 중요합니다. 5대 6가지가 아닌 2대 3가지 메커니즘만 공부하면 됩니다.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진 모든 수류탄을 준비하고 던지는 방법은 동일하며 다른 목표물에 던지면 됩니다. 따라서 현대 군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수류탄이 사용됩니다. 폭발 방법에 따르면 원격 작동 수류탄, 충격 수류탄, 전투 목적별 파편으로 적 인력을 파괴하는 파편화 수류탄, 특수 목적의 수류탄, 특수 목적용 수류탄, 고폭 대전차, 화학, 연막, 방화. 적군은 3가지 수류탄 샘플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조각화 공격방어 수류탄 ARR 1933년 조각화 공격방어 수류탄 ARR 1914, 30 카브슈니카프의 퓨즈가 있는 조각화 방어 수류탄 브랜드 F-1 필요한 경우 이러한 수류탄은 특수 목적 수류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류탄 ARR 1933년 수류탄 ARR 1933 RGD-33기 그림 3기은 근접 전투에서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파편으로 적을 공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쌀 3. 수류탄 ARR 1933 1. 본문 2. 하우징 커버 3. 제동 스프로킷 4. 중앙 튜브 5. 밸브 퓨즈 6. 방어 커버 7. 파열 요금 8. 핸들의 외부 튜브 9. 손잡이의 내부 튜브 10. 삽입 11. 슬롯 12. 전투 중괄호 13. 드러머 14. 케이스 바닥 15. 태엽 16. 퓨즈 17. 테이프 18. 지지 너트 19. 퓨즈 밸브 20. 커버 레치 21. 덮개 고정용 핀 폭발을 얻는 방법에 따르면 던지는 순간에 불이 들어오고 3.54초 후에 폭발하므로 원격 액션 수류탄에 속합니다. 수류탄의 무게를 잰다. 750g의 일반 방어 케이스가 있는 1933
가벼운 케이스는 625g, 케이스가 없는 경우는 500g입니다. 보호 덮개는 수류탄 몸체에 자유롭게 놓고 전투기의 요청에 따라 제거합니다. 모든 수류탄은 보호 커버를 씌운 상태로 공장에서 생산되며 이러한 형태로 전투기에 제공됩니다. 전투에서 참호를 방어할 때 적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수류탄을 던져야 한다면 군인들은 방어 덮개가 있는 수류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던지기로 던지는 범위는 30에서 40m에 이릅니다. 방어용 덮개가 있는 수류탄의 폭발로 약 2200개의 파편을 얻습니다. 방어 엄폐물로 인한 가장 무거운 파편은 수류탄 폭발 지점에서 최대 100m 떨어진 곳에서 큰 피해를 입힙니다. 수류탄 던지기가 공격에서 수행되면 이동 중의 전투기는 던지기 전에 방어 덮개를 제거하고 던지고 그것 없이 수류탄을 던집니다. 이 경우 던지는 범위는 40에서 50m에 이릅니다. 폭발은 최대 2000개의 파편을 생성하지만 더 가벼워 폭발 지점에서 25m 떨어진 곳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수류탄을 던지는 전투기는 수류탄 조각에 맞을 위험 없이 충범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수류탄 ARR 1933은 보관 및 취급이 매우 안전하며 던지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우리와 외국 수류탄 모두 다른 모든 수류탄보다 편리합니다. 그것은 3-4겹의 금속 테이프로 접힌 중앙 튜브가 있는 수류탄 본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각형으로 노치되어 폭발 중에 가벼운 파편을 제공합니다. 수류탄 본체 내부에 폭발물이 배치되고 퓨즈, 점화 메커니즘이 조립된 핸들 그 안에는 외부에서 수류탄 몸체에 씌워지고 폭발 중에 무거운 파편을 주는 방어 덮개가 있습니다. 수류탄의 몸체, 그림 4는 원통형입니다. 수류탄이 녹슬지 않도록 페인트로 칠해진 일반 검은 주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에서 손잡이 반대쪽 몸체는 둥근 구멍이 있는 가운데 평평한 뚜껑으로 닫힙니다. 이 구멍은 수류탄의 퓨즈를 장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류탄에 삽입된 퓨즈가 던질 때 떨어지지 않도록 뚜껑의 개구부를 밸브로 닫습니다. 아래에서 케이스는 볼록한 바닥으로 닫힙니다. 중앙 튜브의 바닥 중앙에 둥근 구멍도 있습니다. 중앙 튜브는 뚜껑에서 바닥까지 수류탄 본체를 통과합니다. 상단은 뚜껑과 같은 높이로 강화되고 하단은 바닥에서 약 1cm 정도 돌출됩니다. 중앙 튜브의 튀어나온 끝 부분에는 외부에 나사산이 있으며 조립 중의 수류탄 손잡이가 나사로 고정됩니다. 중앙 튜브의 나사산 끝 부분에는 강철 제동 별이 배치되어 있으며 튀어나온 이빨은 조립된 수류탄의 본체에서 손잡이를 풀 수 없습니다. 제동 스프로킷은 그 위에 나사로 조여진 클램핑 너트에 의해 하우징 바닥에 눌려 있습니다. 4. 수류탄 ARR 1933 1. 중앙 튜브 2. 제동 스프로킷 3. 핀 4. 밸브 침몰 수류탄 본체 측면에는 방어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핀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테이프, 그림 3B는 약 0.5mm 두께의 철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트는 최대 1제곱미터의 사각형의 홈이 있는 노치입니다. 조각으로 파열을 촉진하는 센티미터. 수류탄 본체 내부에 꼭 맞도록 4장의 시트가 원통 모양으로 감겨 있습니다. 따라서 4층의 철 조각이 주석 케이스 아래에 있습니다. 폭발물은 수류탄을 폭발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폭발물, 소위 파쇄 작용 화약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구성됩니다. 충전물은 무게가 150g이고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압축된 원통형 체커 형태입니다. 이 체커는 수류탄의 중앙통에 구멍을 뚫어 장착하고 중앙통과 테이프 사이의 공간의 몸체 내부에 위치시킨다. 그림 3. 공장의 나머지 틈은 습기로부터 전하를 보호하기 위해 파라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류탄 모드의 폭발성 충전 1933은 취급하기에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수류탄을 던질 때와 같이 수류탄의 중앙 튜브에서 퓨즈가 내부에서 폭발할 때만 폭발합니다. 따라서 투척 직전에만 수류탄을 충전, 즉 퓨즈 삽입이 할 수 있습니다. 퓨즈, 그림 5위는 항상 수류탄과 별도로 보관되며 던지기 전에만 삽입됩니다. 퓨즈는 점화 캡슐, 원격 튜브, 분말 기둥 및 기폭 장치로 구성됩니다.
이 모든 부품은 퓨즈 슬리브라는 황동 튜브에 조립됩니다. 외관 점화 장치는 스트라이커 아래 핸들 참족으로 찌름해서 수류탄을 던지는 순간 폭발하고 폭발로 원격 분말 기둥을 점화합니다. 프라이머는 분말 기둥이 퓨즈 바로 위에서 시작되도록 퓨즈의 개방된 하단 끝에 장착됩니다. 쌀 수류탄 ARR의 퓨즈 1933 1. 캡슐 2. 원격 튜브 3. 기폭 장치 4. 추가 기폭 장치 5. 슬리브 원격 튜브 분말 기둥이는 수류탄을 던지는 순간 점화 캡슐에서 불이 들어와 3.5에서 4초 동안 고르게 연소됩니다. 기둥 전체가 타면 상단의 불이 기폭 장치로 전달됩니다. 수류탄이 떨어지는 곳마다 불이 붙은 화약 기둥이 타오릅니다. 따라서 수류탄 ARR 1933 다른 원격 액션 수류탄과 마찬가지로 물, 진흙, 눈 등에서 폭발합니다. 기폭 장치는 화약 기둥 위에 빨간색 구리 슬리브에 있습니다. 그것은 충격, 금속 관통 및 화재로 인해 폭발할 수 있는 민감한 폭발물의 작은 전압 약 2g로 구성됩니다. 화약 기둥의 불이 기폭 장치에 도달하면 기폭 장치가 즉시 폭발합니다. 기폭 장치의 폭발로 인해 수류탄의 폭발물이 폭발합니다. 기폭 장치가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수류탄의 폭발물이 완전히 폭발하지 않고 전부는 아님 수류탄의 효과가 약해집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수류탄의 열기 속에서 ARR 1933 1대2 열의 폭발물이 기폭 장치의 작동을 향상시키는 퓨즈 슬리브의 바닥에 배치됩니다. 이러한 열을 추가 기폭 장치라고 합니다. 기폭 장치의 민감성으로 인해 퓨즈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충격, 강한 열로부터 퓨즈를 보호하고 수류탄과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퓨즈를 분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불가피하게 손에서 폭발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핸들은 편리한 수류탄 작동을 제공합니다. 내부에 점화 장치가 있습니다. 핸들, 그림 6은 외부와 내부에 2개의 주석 튜브로 구성됩니다. 내부 튜브는 길이의 절반 동안 외부 튜브에 삽입됩니다. 튜브는 내부 튜브 섹션의 상단과 외부 튜브 하단에 고정되는 나선형 메인 스프링으로 서로 연결됩니다. 스프링이 정지 상태일 때 코일은 서로 단단히 겹겹이 놓여 있고 내부 튜브는 외부 튜브 안에 완전히 배치됩니다. 외부 튜브는 뒤로 당길 수 있습니다. 스프링이 늘어나는 동안 점화 메커니즘 그림 7은 수류탄을 던질 때 퓨즈 프라이머를 점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스트라이커가 있는 발사 브레이스, 메인 스프링, 브레이스를 전투 소대에 설치하고 낮추기 위한 컷아웃이 있는 인서트, 안전핀 및 부적절한 적재 시 퓨즈로 구성됩니다. 전투 브레이스는 중앙에 스트라이커가 고정된 로커, 암 형태입니다. 그림 3 및 7. 끝 부분이 있는 로커는 핸들 외부 튜브의 전면 컷에 부착되고 로커의 어깨는 핸들과 라이너의 내부 튜브 벽에 있는 슬롯을 통과합니다. 이 경우 드러머는 TV 위로 향하도록 핸들의 열린 컷을 향하여 돌립니다. 쌀 6. 수류탄 손잡이 ARR 1933 1. 빨간색 신호 열림은 2. 안전점검 쌀 7. 수류탄 모드의 점화 메커니즘 1933 1. 드러머에 대한 전투 중과로 2. 슬롯 3. 태엽 4. 삽입 5. 점화 퓨즈 메인 스프링은 수류탄을 던질 때 메인스테이에 앞으로 움직이는 힘을 주어 점화기 프라이머가 발사핀에 찔리도록 합니다. 공장에서 수류탄 메커니즘을 조립할 때 태엽이 약간 오른쪽으로 비틀리고 항상 핸들의 외부 튜브가 왼쪽, 내부 튜브 주위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서트, 그림 7위는 손잡이의 내부 튜브 안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수류탄 몸체로 핸들을 조립하고 전투 및 안전 소대의 스트라이커와 함께 전투 버팀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잡이를 수류탄 몸체와 조립할 때 손잡이는 중앙 튜브의 나사로 고정된 그루터기의 나사로 고정됩니다. 전투 및 안전 소대의 스트라이커가 있는 전투 버팀대를 설치하기 위해 인서트에는 전투 버팀대의 팔이 가는 측면 벽에 슬롯이 있고 안전핀의 젖꼭지에 대한 가로 컷이 있습니다.
브레이키대 어깨는 드러머가 내려갈 때 슬롯의 깊은 무릎을 따라가며 끝이 퓨즈 프라이머에 도달합니다. 브레이키들 전투 소대에 배치하면 어깨가 작은 무릎에 들어갑니다. 가로 컷아웃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위쪽은 수축된 위치에 메커니즘을 고정하고 아래쪽은 메커니즘을 코킹 위치에 고정합니다. 안전핀은 수류탄의 점화 메커니즘을 안전소대에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핀은 핸들 외부 튜브의 가로 홈에 고정됩니다. 젖꼭지가 있는 근연은 안쪽으로 깊어지고 라이너의 슬롯과 컷아웃으로 들어갑니다. 잘못된 로딩의 경우 퓨즈 그림 3 및 7는 라이너가 수류탄 본체의 중앙 튜브의 나사로 고정되는 구멍 아래 라이너 내부에 배치됩니다. 퓨즈는 아래쪽 커드로 브래킷에 맞닿고 동시에 위쪽 커드로 삽입 구멍을 덮습니다. 전투기가 실수로 조립된 수류탄을 낮은 스트라이커로 장전하려고 하면 퓨즈가 퓨즈에 부딪혀 수류탄을 장전할 수 없게 됩니다. 퓨즈가 없으면 부적절한 로딩의 경우 퓨즈가 끝나고 뇌관이 낮아진 드러머를 찌르면 수류탄이 손에 불이 붙습니다. 방어 엄폐물, 그림 3기근 방어 시 수류탄의 치명적인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최대 1.5mm 두께의 벽을 가진 강철 실린더입니다. 파편을 쉽게 찢을 수 있도록 보호 덮개는 약 1제곱미터의 조각으로 홈이 파여 있습니다. 센티미터. 외부에는 케이스에 걸쇠가 있으며 수류탄 본체에 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수류탄 던지기 준비. 수류탄을 준비할 때 1933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류탄을 검사하고 손잡이로 본체를 조립하고 메커니즘 작동을 확인한 다음 마지막으로 수류탄을 장전하십시오. 수류탄 모드. 더 나은 보존을 위해 1933은 밀봉된 주석 상자의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동시에 다음은 별도의 상자에 봉인됩니다. 방어 덮개가 있는 수류탄 케이스, 각각 25개 핸들도 각각 25개, 퓨즈도 각각 26개, 여분 1개. 전투에서 핸들은 전투 영향 책임자의 명령에 따라 카트리지 지점과 훈련 환경 사격장, 사선 뒤의 몸체의 나사로 고정됩니다. 두 경우 모두 전투기는 일반적으로 이미 조립된 수류탄을 손에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그 자신이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류탄 조립 및 메커니즘 작동 확인. 수류탄을 조립하기 전에 수류탄 본체와 손잡이를 검사하고 닦아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손잡이가 멈출 때까지 본체의 나사로 조입니다. 수류탄을 검사할 때 본체의 중앙 튜브와 핸들 내부에 먼지가 끼거나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지는 헝겊으로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나무 조각으로 긁어내십시오. 헝겊으로 그리스를 닦아 말리십시오. 손잡이를 몸체에 조이려면 왼손에 수류탄 몸체를 잡고 오른손에 손잡이를 잡고 그림 8 중앙 튜브의 나사로 고정된 스터브의 라이너 구멍에 넣으십시오. 몸체의 컷과 케이스 바닥 사이의 간격이 0.5mm를 넘지 않도록 핸들을 멈출 때까지 그루터기의 나사로 고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스트라이커가 프라이머에 도달하지 않고 수류탄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나사로 조이면 핸들을 뒤로 풀 수 없습니다. 제동 스프로킷의 톱니가 지연됩니다. 수류탄을 주름 잡은 후 메커니즘의 작동, 즉 퓨즈 밸브, 보호 커버 밸브의 작동 및 커버 자체의 탈착 용이성, 점화 메커니즘의 작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점화 밸브의 작동을 확인하려면 2의 3번지 번 열고 닫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쉽게 회전하고 후크로 닫힌 위치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던질 때 퓨즈가 수류탄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8. 수류탄 손잡이를 조입니다. 군단의 1933. 방어 덮개의 걸쇠를 확인하려면 덮개 걸쇠가 위로 향한 상태에서 몸이 있는 수류탄을 왼손 손바닥에 놓고 밸브를 오른쪽으로 완전히 밀고 오른손으로 수류탄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덮개를 당겨 수류탄 본체에서 제거한 다음 덮개를 수류탄 본체에 다시 놓고 밸브를 왼쪽으로 밀어 실패합니다. 밸브는 쉽게 움직이고 젖꼭지가 있는 수류탄 몸체의 핀 뒤로 가야 하며 덮개는 몸체에 자유롭게 놓고 자유롭게 제거해야 합니다. 새로 조립된 수류탄의 메커니즘을 낮추고 안전핀으로 잠깁니다. 메커니즘의 작동을 확인하려면 안전소대에 2대 3번 올려놓고 내려야 합니다. 그림 9.
전투 및 안전 소대에 수류탄을 배치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안전핀을 위로 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손의 손잡이로 수류탄을 잡고 멈출 때까지 핀을 왼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표의 젖꼭지가 라이너의 상단 가로 컷아웃에서 나와 라이너의 슬롯에 들어갑니다. 메커니즘이 잠금 해제됩니다. 그런 다음 왼손으로 수류탄의 몸체를 잡고 오른손으로 핸들을 부드럽게 당깁니다. 그런 다음 핸들의 외부 튜브는 전투 버팀대와 함께 내부 튜브를 따라 미끄러지고 뒤로 이동합니다. 배틀 브레이스의 어깨는 슬롯의 깊은 무릎 아래로 내려가는 반면 태엽은 늘어납니다. 배틀 브레이스의 어깨가 슬롯의 상단 깊고 얕은 무릎이 연결되는 곳 위에 도달하면 멈출 것입니다. 더 이상 당길 수 없습니다. 이때 손잡이 바깥쪽 튜브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돌려 풀어줍니다. 이 경우 태엽이 압축되어 핸들의 외부 튜브를 앞으로 보냅니다. 전투 버팀대의 팔은 슬롯의 작은 무릎을 따라가고 버팀대와 핸들의 외부 튜브는 바닥에 닿을 수 없지만 쏠린 위치를 유지합니다. 큰 태엽은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고 오른쪽으로 꼬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항상 손잡이의 외부 튜브를 앞쪽과 왼쪽으로 당깁니다. 핸들을 푼 후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핀을 오른쪽으로 완전히 밀어야 합니다. 이 경우 수표의 젖꼭지가 인서트의 아래쪽 가로 컷아웃으로 들어가고 메커니즘이 코킹 위치, 즉 안전 코크에 고정됩니다. 수류탄의 모양에서 메커니즘의 위치를 알아보려면 핸들의 외부 튜브가 케이스 바닥에서 당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8mm로 그려지면 메커니즘이 쏠려 있습니다. 수면이 케이스 바닥에 가까워지면 메커니즘이 낮아집니다.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하강합니다. 오른손 엄지로 수표를 왼쪽으로 완전히 이동하여 메커니즘을 잠금 해제합니다. 수표를 뒤로 밀면 오른쪽 아래에 빨간색 신호가 표시됩니다. 이것은 메커니즘이 전투 위치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왼손으로 수류탄의 몸체를 잡고 오른손으로 브레킷의 어깨가 라이너의 슬롯 상단에 도달할 때까지 핸들을 실패까지 당긴 다음 마지막으로 핸들을 놓습니다. 메인 스프링은 핸들의 외부 튜브를 왼쪽으로 돌리고 배틀 브레이스의 어깨를 슬롯의 깊은 무릎을 따라 향하게 하고 브레이스와 함께 핸들의 외부 튜브를 압축하고 강제로 앞으로 보냅니다. 날카로운 딸깍 소리와 함께 메커니즘이 하강합니다. 이 확인은 2대3번 수행해야 합니다. 메커니즘은 많은 마찰 없이 작동해야 하며 하강은 급격해야 합니다. 점검이 끝나면 핀이 멈출 때까지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수축 위치에서 메커니즘을 잠글 필요가 있습니다. 젖꼭지가 상단 컷아웃으로 들어갑니다. 전투 상황에서 전투기는 장전되는 순간까지 공기가 빠지고 잠긴 메커니즘으로 수류탄을 보관합니다. 수류탄 장전. 장전은 수류탄을 던지기 직전에 수행되며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수류탄 메커니즘을 안전소대에 놓습니다. 수류탄 점화 메커니즘 확인 참조. 왼손으로 몸으로 수류탄을 잡고 몸 덮개를 위로 하고 오른손으로 퓨즈 밸브를 움직입니다. 오른손 손가락으로 퓨즈를 잡고 점화기 프라이머가 앞으로 향하도록 본체의 중앙 튜브에 넣습니다. 처음에는 퓨즈가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7에서 8mm의 끝이 외부에 남아있으면 부적절한 부하의 경우 퓨즈의 상단 컷에 기대기 때문에 퓨즈가 중지됩니다. 그러나 배틀 브레이스는 장전되었고 퓨즈의 하단은 아무것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퓨즈를 돌리고 수류탄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오른손 엄지로 퓨즈 끝을 부드럽게 누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동시에 오른손 손가락으로 밸브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그림 10. 수류탄 투어. 충전된 수류탄은 폭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투기가 수류탄을 장전했지만 던질 필요가 없다면 즉시 발사해야 합니다. 4. 10. 수류탄 장전 ARR. 1933년. 수류탄을 해체하려면 왼손으로 몸을 잡고 퓨즈 밸브를 덮고 밀어서 중앙 튜브를 손바닥으로 덮어 퓨즈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밸브가 열리면 부적절한 부하의 경우 퓨즈가 스프링의 작용에 따라 회전하고 퓨즈를 밀어냅니다.
퓨즈 끝이 7에서 8mm 나옵니다. 그런 다음 오른손 손가락으로 퓨즈를 잡고 수류탄에서 빼내어 가방에 넣은 다음 밸브를 닫고 수류탄 점화 장치를 내리고 수축 위치에 잠근 다음 수류탄을 넣으십시오. 가방 안에 수류탄 던지기 및 던질 때 부품 작업. 충전된 수류탄을 목표물에 던지려면 오른손의 손잡이로 수류탄을 잡고 그림 11의 엄지손가락으로 핀을 왼쪽으로 밀고 휘두르고 수류탄을 목표물에 던집니다. 강한 던지기. 수류탄을 던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수류탄이 앞으로 휘두르면 원심력의 작용으로 핸들의 내부 튜브와 함께 본체가 메인 스프링을 늘리고 전투기의 손에 고정된 핸들의 외부 튜브에서 최대로 이동합니다. 거리. 배틀 브레이스의 암이 뒤로 미끄러져 라이너 슬롯의 상단에 도달합니다. 전투기가 손에서 수류탄 손잡이를 떼는 즉시 태엽이 압축되어 손잡이의 외부 튜브를 본체로 강제로 당깁니다. 메커니즘이 내려오고 발사 핀이 퓨즈 프라이머를 찌를 것입니다. 전투기의 손에서 3에서 5m. 프라이머는 3.5에서 4초 동안 연소되는 분말 원격 컬럼을 점화 및 점화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불이 기폭 장치에 도달하고 수류탄이 포유와 함께 폭발합니다. 살 11. 수류탄 ARR. 던지기 전 던지는 사람의 손에 1933. 버려진 수류탄이 훈련 환경에서 폭발하지 않은 경우 낙하 장소를 확인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발하지 않은 수류탄을 직접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죽음을 위협합니다. 부적절하게 취급하는 경우. 수류탄 ARR 1914, 30. 수류탄 ARR. 수류탄 모드처럼 1914, 30. 1933년 공격과 방어에서 파편으로 살아있는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모트 액션으로 던진 후 3.5에서 5초 후에 폭발한다. 수류탄에는 외부 방어 케이스가 있으며 그 목적은 모드와 동일합니다. 1934. 방어 케이스를 사용하면 수류탄의 무게는 800g이고 케이스가 없으면 700g입니다. 수류탄이 케이스와 함께 폭발하면 약 3,000개의 파편이 획득되고 케이스가 없으면 약 2,800개의 케이스가 있는 피해 범위는 케이스가 없는 경우 최대 100m-25m입니다. 메모. 케이스 없이 수류탄을 던질 때 스트라이커에서 100m가 넘는 2대3개의 무거운 파편을 얻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사격장에서 훈련 던지기 생산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수류탄 ARR 1914, 30은 핸들이 있는 본체, 폭발물, 점화 장치, 퓨즈 및 방어 덮개로 구성됩니다. 그림 12. 수류탄의 몸체는 주석이며 벽 모양입니다. 내부에는 얇은 철창이 벽을 따라 놓여 있어 수류탄이 폭발하면 파편이 생깁니다. 약 400g의 강력한 폭발물인 폭발물이 수류탄과 손잡이의 전체 내부 구멍을 채웁니다. 장약은 퓨즈에서 폭발함으로 수류탄을 퓨즈와 별도로 보관할 때 완전히 안전합니다. 점화 장치는 수류탄을 던질 때 프라이머, 점화 퓨즈를 점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류탄 본체 측면에 세로 홈에 배치되며 스트라이커와 루프가 있는 스트라이커, 트리거, 스트라이커 클러치, 태엽, 안전핀, 후크와 축이 있는 코킹 레버, 레버 스프링과 안전 링, 그림 12. 퓨즈는 전하를 폭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항상 수류탄과 별도로 보관되며 던지기 직전에 수류탄에 삽입됩니다. 퓨즈 삽입은 수류탄 충전을 의미합니다. 그림 13. 퓨즈는 문자 G처럼 구부러진 튜브 형태입니다. 튜브의 상부는 알루미늄, 흰색 윗이고 하부는 구리입니다. 내부의 열에서는 세 부분이 구별됩니다. 점화기 프라이머 튜브의 짧은 팔꿈치에 배치됩니다. 정지 및 원격 튜브, 알루미늄 튜브의 목과 구리의 상부 기폭 장치 캡, 구리 튜브 맨 아래에 있습니다. 수류탄의 폭발물은 퓨즈에서만 폭발할 수 있습니다. 퓨즈는 화재, 강한 타격, 마찰로 인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퓨즈와 장전된 퓨즈가 부착된 후 수류탄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퓨즈가 없는 수류탄은 꽤 안전합니다. 살 12. 수류탄 ARR
1914, 30. 1. 본문 2. 하우징 커버 3. 목 4. 핸들 5. 손잡이의 바닥 6. 드러머 7. 클러치 드러머 8. 태엽 9. 방아쇠 10. 가이드 슬리브 11. 안전점검 12. 코킹 레버 13. 후크 14. 코킹 레버의 축 15. 스프링 코킹 레버 16. 반지 17. 링 스토프 18. 격자 19. 문 20. 폭발 충전 21. 퓨즈 방어 엄폐물은 수류탄의 치명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류탄 본체에 장착되는 강철 실린더입니다. 1.5에서 2mm 두께의 외피벽은 외부에서 별도의 정사각형 또는 삼각형으로 노칭되어 파편으로 쉽게 찢어집니다. 그림 12. 쌀 13. 수류탄 퓨즈 ARR 1914, 30. 1. 프라이머 점화기 2. 가스 배출구 3. 원격 부분 4. 기폭 장치 캡 수류탄 본체의 덮개를 고정하기 위해 퓨즈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도어로 수류탄 본체 하단에 눌려진 그립이 있습니다. 수류탄 본체에 덮개를 씌우면 아래에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수류탄 던지기 준비. 던지기 위해 수류탄을 준비하려면 두꺼운 공장 그리스에서 닦아내고 수류탄 점화 메커니즘의 작동을 확인하고 충전해야 합니다. 수류탄은 마른 걸레로 닦거나 깨끗한 등유로 미리 윤활합니다. 메인 스프링에 두꺼운 윤활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러머가 프라이머를 파손하지 않기 때문에 폭발 실패가 발생합니다. 수류탄은 드러머를 내린 상태로 보관하고 안전점검은 방아쇠 뒤에 있어야 하며 링은 수류탄 손잡이에 놓고 끈으로 묶습니다. 수류탄의 점화 메커니즘 확인은 다음 순서로 수행됩니다. 링에서 꼬기를 풀고 버립니다. 반지가 수류탄과 잘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링을 여러 번 제거하고 착용하십시오. 완전히 자유롭게 입고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링이 어렵게 제거되면 수류탄을 던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꽉 끼는 링에 의해 지연되어 매우 가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링은 다른 수류탄의 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변경. 안전핀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려면 왼쪽으로 여러 번 밀고 멈출 때까지 오른쪽으로 밉니다. 수표는 홈을 따라 단단히 걸어야 합니다. 코킹 레버, 발사핀 및 태엽의 작동을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안전핀을 왼쪽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수류탄 핸들에서 링을 제거하십시오. 그런 다음 방아쇠로 드러머를 뒤로 당기고 동시에 손가락으로 코킹 레버를 누르십시오. 동시에 후크는 드러머를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코킹 레버를 놓으십시오. 올라가야 하고 후크가 드러머의 루프를 풀고 드러머가 약간의 딸깍 소리와 함께 내려갑니다. 테스트를 3, 4회 반복합니다. 발사핀이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스트라이커를 내린 상태에서 수류탄 바닥에서 낙하산 상단을 봅니다. 날카로운 스트라이커는 슈트 중앙에 서서 가이드 슬리브의 구멍 밖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스트라이커가 낙하산 중앙이 아닌 비뚤어진 경우 뇌관에 떨어지지 않고 수류탄을 던질 때 발화하지 않습니다. 전체 메커니즘의 작동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링을 제거하고 핀을 왼쪽으로 밀고 방아쇠로 드러머를 코킹하고 코킹 레버를 누르고 후크로 드러머 루프를 잡으십시오. 그런 다음 안전핀을 오른쪽으로 완전히 미러 핸들에 링을 놓습니다. 그런 다음 드러머를 내리고 안전핀을 왼쪽으로 이동하여 실패하고 핸들에서 링을 제거하십시오. 드러머는 날카로운 클릭으로 내려야 합니다. 수류탄 바닥에 문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여 퓨즈를 제자리에 고정해야 합니다. 도어는 자유롭게 회전하고 후크 아래에 꼭 맞아야 합니다. 점검 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분대장 또는 수업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수류탄 적재 및 하역. 수류탄을 장전하기 전에 드러머를 안전소대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손가락으로 레버를 누르지 않고 코킹 레버가 위에 오도록 핸들로 오른손에 수류탄을 가져가십시오. 왼손 손가락으로 반지를 제거하십시오. 왼손 엄지 손가락을 최대한으로 왼쪽으로 안전핀을 움직입니다.
왼손의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드러머를 방아쇠로 당겨 실패로 만듭니다. 동시에 코킹 레버의 뒤쪽 끝에서 오른손 손가락을 누르면 후크가 드러머의 루프를 잡습니다. 왼손 엄지 손가락으로 안전핀을 오른쪽으로 완전히 밀면 방아쇠 앞에 노딥니다. 왼손으로 멈출 때까지 수류탄 손잡이에 고리를 놓습니다. 수류탄은 스트라이커가 장전되고 안전소대로 설정된 경우에만 장전할 수 있습니다. 수류탄 도착 1914-30에는 잘못된 로딩의 경우 퓨즈가 없으므로 발사핀을 내린 상태에서 퓨즈를 삽입하려고 하면 프라이머가 발사핀에 달라붙어 점화됩니다. 수류탄은 다음과 같이 장전됩니다. 왼손에 수류탄을 들고 몸을 거꾸로 잡습니다. 퓨즈 목의 슈트를 막지 않도록 오른손 손가락으로 문을 돌리십시오. 오른손 손가락으로 퓨즈를 잡고 긴 끝이 수류탄 바닥 중앙의 골무에 들어가고 짧은 끝이 드러머가 걷는 슈트 상단에 들어가도록 수류탄에 삽입합니다. 퓨즈가 제자리에 꼭 맞도록 위에서부터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퓨즈를 세게 누릅니다. 그림 14. 퓨즈 목을 가로질러 고리 아래로 들어가도록 문을 돌립니다. 퓨즈가 수류탄에 자유롭게 들어가지 않으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강력하지만 부드럽게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막대기, 삽, 꽁초 등의 타격으로 퓨즈를 수류탄에 망치면 안 됩니다. 이로부터 수류탄이 폭발하여 죽일 수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수류탄을 장전된 상태로 두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4. 수류탄 장전 ARR 1914-30 수류탄이 장전되었지만 던질 필요가 없다면 수류탄을 즉시 해체해야 합니다. 수류탄을 해체하려면 문을 열고 수류탄 목에서 퓨즈를 조심스럽게 빼낸 다음 문을 다시 닫고 퓨즈를 가방에 넣어야 합니다. 보호 커버를 끼우고 벗기. 수류탄 ARR에 대한 방어 커버 1914-30은 별도로 저장됩니다. 장전되지 않은 수류탄과 충전된 수류탄 모두의 덮개를 씌울 수 있습니다. 덮개는 다음과 같이 씌워집니다. 수류탄 본체 하단의 문을 엽니다. 덮개를 잡고 수류탄 몸체 위로 밀어 그립의 갈라진 끝이 도어 후크를 통과하고 그립이 수류탄 몸체의 바닥에 가깝게 놓이도록 합니다. 케이스를 수류탄 본체에 고정하기 위해 문을 닫습니다. 수류탄의 방어 덮개를 씌우고 참호가 아닌 수류탄을 던져야 하는 경우에 반격을 가할 때의 전투에서 자신과 이웃을 치지 않도록 던지기 전에 덮개를 제거해야 합니다. 조각으로 주문하십시오. 덮개를 제거하려면 문을 열고 수류탄 아래쪽으로 덮개를 제거하고 던진 다음 다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수류탄 던지기 1914-30 충전된 수류탄을 던지려면 오른손은 왼손잡이로 손잡이를 꽉 쥐어 코킹 레버가 손바닥에서 앞을 향하고 링의 앞면이 약지와 가운데 손가락으로 레버의 뒤쪽 끝을 눌러 실패하십시오. 왼손 엄지로 안전핀을 왼쪽으로 끝까지 옮긴 다음 강하게 휘두르고 수류탄을 가파른 던지기로 목표물에 던지면 고리가 손에 남아 있습니다. 던지면 드러머가 내려와 스트라이커로 점화기 프라이머를 치고 폭발시킵니다. 퓨즈의 원격 부분은 점화기 캡슐에서 켜집니다. 던지고 5초 후 불이 폭파 캡에 도달하고 수류탄이 폭발합니다. 던질 때 목표물을 마치고 자신과 동료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면 다음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결함이 있는 메커니즘, 부러진 문이나 핀, 단단한 고리 등으로 수류탄을 던지지 마십시오. 미리 안전 링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실제 연습에서 수류탄 폭발 중에는 덮개 뒤에서 엄폐해야 합니다. 수류탄이 터지지 않았다면 직접 만지지 말고 훈련을 담당하는 지휘관이나 교관에게 보고한다. 수비 전투에서는 수류탄을 참호에서만 던지고 공격에서는 반드시 케이스를 제거하십시오. F-1 수류탄 F-1 수류탄 그림 15은 방어할 때만 파편으로 살아있는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모트 액션으로 던진 후 3.5에서 4.5초 후에 폭발한다. 장전된 수류탄, 나사로 조인 퓨즈 포함의 무게는 약 700g입니다.
방어막은 없지만 수류탄 본체 자체가 폭발 시 약 1000개의 무거운 파편을 생성하며 폭발 지점에서 200m를 강타했습니다. 수류탄은 본체, 폭발물, 블랭크 플러그 및 카브슈니카프 퓨즈로 구성됩니다. 그림 15. 수류탄의 몸체는 주철이며 달걀 모양입니다. 바깥쪽에는 홈이 있는 사각형 조각으로 절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수류탄에는 폭발물이 쏟아지는 나사 구멍이 있고 던지기 전에 퓨즈가 조여집니다. 퓨즈는 수류탄과 별도로 보관되며 보관 구멍은 스테인리스 재질이 빈 코르크로 나사로 고정됩니다. 약 60g의 강력한 폭발물인 폭발물이 수류탄 본체 내부에 배치되어 기폭 장치에서만 폭발합니다. 살 15. F-1 수류탄 1. 수류탄 몸체 2. 블랭크 플러그 3. 파열 요금 4. 퓨즈의 핵심 5. 프라이머 점화기 퓨즈 6. 분말 조성 7. 기폭 장치 캡 8. 드러머 9. 안전 점검을 위해 드러머에 구멍을 뚫습니다. 10. 안전공 11. 태엽 12. 안전 캡 13. 캡 스프링 메모 퓨즈의 외부 레버는 보이지 않으며 도면 뒤에 있습니다. 블랭크 플러그 그림 16는 수류탄을 보관하는 동안 폭발하는 장약을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수 캐논 그릿으로 윤활 처리되는 나사산 부분으로 수류탄 구멍의 나사로 고정됩니다. 동시에 코르크의 아래쪽 막대는 분말 파열전화 깊숙이 들어가 퓨즈 기폭 장치를 위해 구멍을 남깁니다. 수류탄을 장전하기 전에 블랭크 플러그 그림 16을 풀고 버립니다. 퓨즈, 나스 17위는 수류탄 폭발물을 폭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퓨즈 자체와 퓨즈 박스 스켈레톤과 함께 조립되는 점화 메커니즘으로 구성됩니다. 쌀 16. 유유 플러그 쌀 17. 퓨즈 1. 퓨즈의 핵심 2. 골무 기폭 장치 캡 3. 안전 캡 4. 캡의 외부 레버 5. 퓨즈 프레임의 지연 돌출부 6. 안전 점검 7. 프라이머 점화기 8. 분말 조성이 9. 기폭 장치 캡 10. 드러머 11. 안전공 12. 태엽 13. 캡 스프링 퓨즈의 핵심은 외부 및 내부 나사산이 있는 황동 튜브입니다. 조립된 퓨즈는 코어의 외부 나사산으로 수류탄의 상단 구멍의 나사로 고정되고 퓨즈 자체는 내부 나사산의 나사로 고정됩니다. 퓨즈는 점화 캡슐, 분말 구성 및 기폭 장치 캡슐로 구성됩니다. 이 모든 부품은 빨간색 구리 골무로 조립됩니다. 퓨즈의 점화 메커니즘은 점화기 캡슐 위에 퓨즈 코어에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태엽, 안전볼, 외부 레버가 있는 안전 캡 스프링 및 린이 있는 안전 핀으로 구성됩니다. 그림 17. 퓨즈는 공장에서 전투 위치로 조립됩니다. 점화 장치의 부품은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드러머가 쏠립니다. 태엽은 퓨즈 코어의 바닥과 드러머 사이에서 압축됩니다. 드러머는 안전볼과 안전핀에 의해 코킹 위치에 고정됩니다. 볼 퓨즈는 퓨즈 코어 벽의 구멍에 삽입되고 절반은 이 벽에 있고 절반은 드러머의 특수 홈에 있으므로 드러머가 내려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외부에는 보호 캡이 퓨즈 코어에 단단히 밀착되어 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캡의 스프링은 캡의 바닥과 퓨즈 박스 사이에서 압축됩니다. 안전핀이 삽입되어 안전 캡의 슬롯, 퓨즈 코어의 벽 및 드러머를 통과합니다. 체크볼이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불꽃은 분해할 수 없습니다. 수류탄 던지기 준비. 던질 수류탄을 준비하려면 수류탄을 충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수류탄 구멍에서 빈 플러그를 풀고 던져야 합니다. 블랭크 플러그 로드에 폭발물에 오목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남아있지 않은 경우 충전물이 부서진 경우의 막대기로 충전물의 오목한 부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퓨즈를 가져와서 수류탄 구멍에 삽입하여 기폭 장치 튜브가 충전물의 홈에 들어간 다음 멈출 때까지 수류탄 구멍에 퓨즈를 조입니다. 던지기 위해 수류탄을 준비할 때 폭발물 입자가 수류탄 지점의 나사산에 들어가면 퓨즈를 조이기 전에 청소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퓨즈를 조일 때 전체 스레드가 조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4턴 정도 들어오면 충분하다. 수류탄 던지기.
F-1 수류탄은 참호에서만 던질 수 있습니다. 던지려면 안전캡의 외부 레버가 멀리 떨어지도록 오른손이나 왼손에 수류탄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림 18. 오른손 손가락으로 수류탄 몸체의 레버를 누르십시오. 자유손의 손가락으로 안전점검의 뿔을 벌리고 고리로 잡아당깁니다. 강하게 휘두르고 가팔은 던지기로 대상의 수류탄을 던집니다. 동시에 클로저 뒤의 파편에서 자신을 숨겨야 합니다. 던지면 캡 스프링이 풀리고 캡이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퓨즈 볼이 있는 구멍이 열리고 볼이 튀어나와 드러머를 풀어줍니다. 태엽이 풀리고 드러머를 강제로 밀어냅니다. 발사 핀이 작은 뇌관을 폭발시킵니다. 프라이머의 화재는 원격 분말 조성물을 발화시킵니다. 3.5에서 4.5초 후 불이 기폭 장치에 도달하고 수류탄이 폭발합니다. 수류탄을 던지면 다음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거한 안전핀은 다시 삽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표를 꺼내면 즉시 수류탄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쌀 18. 던지는 사람의 손에 F-1 수류탄. 수류탄 파편이 폭발 지점에서 최대 200m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클로저 뒤에 숨겨야 합니다. 던진 수류탄이 터지지 않았다면 직접 만지지 말고 점령지휘관에게 보고한다. 수류탄 던지기. 수류탄은 능숙하게 사용하면 보병에게 강력한 근접 무기입니다. 그것들을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빠르고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류탄으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참호, 도망가는 적군, 적군이 방어하는 집 창문, 기관총 둥지, 탱크 등 다양한 목표물에 수류탄을 던지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기술과 훈련. 이 훈련은 블랭크 수류탄, 블랭크를 사용한 연습으로 이루어지며 평시에 수류탄 발사기 훈련이 완료되면 전투 수류탄 1대2 던지기가 수행됩니다. 전쟁에서 평시에 훈련된 유탄 발사기는 실탄만 사용합니다. 여기에 명시된 모든 던지기 규칙은 전투 수류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기술을 주입하려면 빈 수류탄 공백을 던질 때 가장 엄격한 정확도로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유탄 발사기의 기본 요구사항. 유탄 발사기는 수류탄 메커니즘의 설계와 작동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수류탄 취급 서비스의 저장 및 저장하는 규칙. 수류탄의 전투 속성 및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하나 또는 다른 샘플을 사용할 가능성. 그는 차분한 환경, 화재, 밤, 연기 등 어떤 조건에서도 수류탄을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류탄을 빠르고 멀리 정확하게 던집니다. 자신 또는 적의 수류탄 조각에서 빠르게 엄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전투용 수류탄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려면 수류탄 발사기는 완전한 평정과 평온함을 가져야 하며 수류탄과 휘두르는 능력에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수류탄이 취급하기에 완전히 안전하고 적에게 끔찍하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히 훈련된 유탄 발사기는 수류탄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1. 선 자세에서 35에서 45m를 달린다. 2. 30에서 35m의 트렌치 바닥에서 서 있는 위치에서. 3. 35에서 40m의 장소에서 서 있는 위치에서. 4.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25에서 30m. 5. 엎드린 자세에서 20에서 25m 거리에서. 이 모든 경우에 수류탄은 목표물에서 1m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되며 창문을 통해 던졌을 때 창문에 맞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척 속도는 1분에 대여섯 개의 수류탄에 도달해야 하며 발사 명령부터 퓨즈 프라이머가 점화될 때까지 세어 한 개의 수류탄을 던지는 데 10에서 12초가 걸립니다. 다양한 대상의 수류탄을 던지는 방법. 수류탄을 던지는 것은 한 손의 힘이나 한 손의 힘과 던지는 사람의 전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으며 밀기를 증가시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라이플 없이 또는 라이플을 손에 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던지기가 수행되는 대상에 따라 다음 유형의 던지기가 구별됩니다. 수평 대상, 참호, 지형 접힌 적 위에 던지기. 수직 목표물, 창문, 허점, 숲의 나무 사이 틈 위에 던지기. 움직이는 목표물, 탱크, 도망치는 적군 위에게 던집니다.
한 손의 힘으로 수류탄은 전투기가 수류탄을 올바르게 잡고 손에서 올바르게 놓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초기 훈련 중에만 던집니다. 전투 상황에서 전투기가 비좁은 위치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집 창문에서 수류탄을 던질 때, 좁은 참호에서 또는 틈새, 탱크 또는 장갑차에서 해치 등을 통해, 다른 모든 경우에는 전신의 참여로 던지기가 수행되어 푸시가 증가합니다. 전투에서 던지는 것은 항상 소총으로 이루어집니다. 라이플을 사용하면 빈 수류탄도 던져야 합니다. 참호에 던지기. 전투에서 공격할 때 이동 중에 수류탄을 던져야 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적의 참호로 기어 들어가거나 25에서 35m의 참호에 도달하지 않고 그의 불 아래를 파헤쳐야 했다면 누워있거나 무릎에서 수류탄을 던져야 합니다. 군인들은 공격을 위해 직접선에 수류탄을 싣고 보호 덮개를 벗긴 다음 수류탄 가방에 넣습니다. 공격에서 적의 참호까지 50에서 55m가 남았을 때 왼손에 라이플을 잡고 달리는 동안 오른손으로 가방에서 장전된 수류탄을 꺼내고 라이플을 겨드랑이 아래에 빠르게 던집니다. 왼손을 잡고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수류탄 안전핀을 움직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왼손에 소총을 들고 오른쪽에 수류탄을 던지는 자세로 잡습니다. 적의 참호 앞에 35에서 45m가 남았을 때 각 전투기는 자신의 수류탄을 참호에 던질지 여부를 눈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함이 수류탄을 강하게 휘두르며 가능한 가장 가파른 던짐으로 참호에 던져 떨어뜨립니다. 위에서 트렌치 바닥까지. 던지기의 경우 반드시 멈출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달리기의 관성에 의해 던지기의 힘을 증가시킵니다. 수류탄을 던지면 총검 공격을 위해 신속하게 소총을 제 위치에 놓고 가능한 한 빨리 앞으로 달려야 합니다. 공격 수류탄 퓨즈의 연소 시간은 병사들이 참호에서 20에서 25m 거리에 있을 때 폭발음이 들리도록 계산됩니다. 그러한 거리에 있는 전투기 자체는 안전하고 참호의 적군은 손실을 입고 기절하며 공격자의 쉬운 먹이가 될 것입니다. 달리는 선두 전투기보다 5m 이상 뒤에 있는 전투기에게 수류탄을 던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류탄의 뒤늦은 폭발이 선두 전투기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나 무릎에서 참호를 던질 때 지형에 접힌 부분이나 엎드린 참호에 숨어 소총을 왼손 근처 바닥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른손으로 가방에서 장전된 수류탄을 꺼내고 왼손으로 안전핀을 움직입니다. 이 경우 수류탄을 미리 제거하지 않은 경우 수류탄을 방어 덮개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수류탄을 던지면 수류탄이 터지는 동안 즉시 눕고 땅에 껴안고 동시에 왼손에 라이플을 들고 공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류탄 폭발 소리가 들리자마자 재빨리 뛰어 올라 만세를 외치며 적의 참호에 뛰어들어 총검으로 마무리하세요. 수류탄을 던질 준비를 할 때 전투기는 사격으로 공격을 지연시킨 가장 중요한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적 기관총과 저격수 그룹이 될 것입니다. 수류탄은 적군이 사격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우선 이러한 목표물에 던져야 합니다. 수직 표적에 던지기. 전투에서 이러한 던지기는 적군이 점령한 집을 공격하고 허점에서 발사할 때 발생합니다. 집 다락방 위에서 적을 쓰러뜨리려면 수류탄이 방 안에서 폭발하도록 수류탄으로 창문 허점을 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탄 발사기는 기관총, 사수 및 소총 수류탄 발사기의 화재 덮개 아래에서 클로저를 사용하여 점차 공격받은 집의 벽에 가까워지고 벽에 서서 트렌치의 화재가 그들을 치십시오. 그런 다음 유탄 발사기는 라이플을 벽에 대고 두 손을 자유롭게 합니다. 오른손으로 그들은 가방에서 장전된 수류탄을 꺼내 퓨즈를 움직이고 강한 스윙으로 수류탄을 창문에 던집니다. 폭발 후 수류탄이 집 내부로 침입하여 살아남은 적을 파괴하거나 포획합니다. 이 경우 전투기는 때때로 바리케이드 입구를 통해 폭발하거나 수류탄 폭발로 벽을 바로 뚫어야 합니다. 창문을 통해 던지려면 특별한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미스의 경우 벽이나 프레임 바인딩에 부딪히는 수류탄이 땅에 떨어져 스스로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직 목표물에 던지는 것과 참호에 던지는 것의 차이점은 여기서 던지는 것이 가파르지 않고 직선이라는 것입니다. 즉, 수류탄이 가파른 홀을 그리지 않고 목표물에 직접 날아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수류탄 발사기는 수류탄을 사용하여 저지대 나뭇가지가 가파른 수류탄 던지기를 방해하는 숲에서 적을 쓰러뜨립니다. 움직이는 사슬에 던지기. 움직이는 목표물에 원격 수류탄 또는 수류탄 묶음을 던질 때 목표물의 움직임을 고려하고 목표물이 떨어지는 순간에 목표물이 멈추거나 가까이 오는 방식으로 수류탄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폭발. 전투에서 이러한 던지기는 적 탱크와 보병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격하는 보병에게 투척. 참호를 방어하는 수류탄 전투기는 적이 200에서 300m에 접근하고 공격을 위해 축적되면 수류탄을 발사합니다. 그들은 장전된 수류탄을 겨드랑이 아래 참호 2기나 참호 앞쪽에 가파른 특수 틈새에 배치합니다. 동시에 수류탄에는 방어 덮개가 남아 있습니다. 주철 방어 수류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이 공격을 위해 돌진하고 50에서 60m에 접근하면 분대장의 명령에 따라 전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난간에 소총을 놓거나 참호의 앞쪽 가파른 곳에 두었습니다. 장전된 수류탄을 들고 퓨즈를 뒤로 밀거나 빼십시오. 발사 명령에 따라 수류탄을 던져 공격하는 적보다 8에서 10m 앞서 떨어집니다. 수류탄을 던지는 전투기는 폭발하는 동안 난간 뒤에서 머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폭발 후 그들은 후퇴하는 적을 쏘거나 총검 공격으로 그를 만나기 위해 신속하게 소총을 가져갑니다. 적이 참호 앞에서 머뭇거리며 파고들려고 한다면 수류탄을 반복해서 던져 그를 파괴해야 합니다. 탱크의 수류탄 던지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류탄 중에서 방어 덮개가 없는 수류탄 모델 1914-30은 탱크에 대한 행동에 가장 편리합니다. 그러한 수류탄 중 하나는 탱크를 칠 수 없습니다. 탱크를 공격하려면 5의 6번지기의 수류탄을 연결해야 합니다. 탱크가 35에서 40m에 접근하면 전투기는 그러한 수류탄을 가져다가 중간 수류탄 퓨즈의 안전핀을 밀고 측면으로 강하게 스윙하고 공간이 허용되면 아래로 무리를 따라 던집니다. 탱크의 경로. 그 후 그는 즉시 다음 핀을 가져와 필요한 경우 다시 굴릴 준비를 합니다. 전투기가 탱크의 리드와 방향을 올바르게 계산하면 탱크 아래에서 폭발이 발생하고 비활성화합니다. 중지하십시오. 탱크에 무거운 수류탄 묶음을 던지는 것은 특별히 훈련되고 강력하며 매우 용감한 전투기여야 합니다. 던지는 범위는 최대 20m입니다. 숙련되고 용감한 유탄 발사기는 탱크에 매우 큰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스페인 혁명 정부의 보고서는 한 전투기가 수류탄으로 적의 파시스트 탱크 14대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수류탄 및 퓨즈의 보관 및 보존. 평화로운 환경에서 유탄 발사기는 살아있는 수류탄을 손에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격장에서만 실제 수류탄을 받고 복무하는 동안 몇 번만 받습니다. 그러나 전시의 전선에서 수류탄은 소총과 함께 수류탄 발사기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전투기는 전투 상황의 모든 조건에서 퓨즈가 있는 최소 2개의 전투용 수류탄을 휴대합니다. 따라서 전투기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동안 수류탄과 퓨즈를 항상 전투에 대비하고 자신과 동료를 우발적 손상의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보관 및 보관 규칙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부적절하게 수류탄과 퓨즈를 보호하는 방법. 수류탄과 퓨즈를 보관할 때 수류탄은 금속 튜브 퓨즈에 둘러싸인 매우 민감한 파열 전하와 파열 전하가 있는 금속 메커니즘의 조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류탄의 금속 메커니즘은 녹슬고 강한 충격과 충격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메커니즘의 깨지기 쉬운 부분을 구부리거나 찌그러뜨리거나 파손시켜 작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류탄 메커니즘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수류탄을 충격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수류탄의 폭약은 매우 효과적인 분쇄 폭발물이며 수류탄 본체 내부에 단단히 밀봉되어 있습니다. 수류탄에 사용되는 폭발물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폭발물은 적절하게 보관하면 수년 동안 지속됩니다. 충격, 타격 또는 화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양호한 상태이므로 퓨즈 기폭 장치가 내부에서 폭발할 때만 폭발하기 때문에 취급하기에 완전히 안전합니다. 폭발물이 축축해지면 퓨즈 기폭 장치에서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함이 있는 수류탄을 던질 때 유용한 퓨즈가 있으면 기폭 장치가 폭발하면 수류탄 몸체가 터지지만 수류탄의 폭발물은 땅에 흩어집니다. 수류탄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이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폭발물이 습기에서 더 분해되도록 허용되면 취급이 위험해지고 충격이나 강한 열로 인해 우발적인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류탄의 몸체가 어딘가 금속을 통해 먹을 단단한 녹껍질로 덮여 있으면 그러한 수류탄은 전투기에게 주어지지 않고 파괴됩니다. 전투기가 전투 상황에서 그러한 수류탄을 발견하면 적의 참호를 점령할 때의 만지지 말고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따라서 수류탄의 파열 충전은 충전의 일부 오작동의 경우 주로 습기와 강한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퓨즈에 포함된 폭발물은 강한 충격, 화재 또는 강한 열로 인해 폭발할 수 있으므로 퓨즈는 특히 주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퓨즈의 외피는 녹으로 인해 열화되고 수류탄 폭발과 같은 충전물은 습기로 인해 열화됩니다. 즉, 퓨즈는 충격, 타격, 특히 조심스럽게 화재 및 강한 가열, 정상적인 조건에서 습기로 인해 발생하는 부식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화선이 수류탄보다 더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퓨즈가 없으면 사용 가능한 수류탄은 절대 폭발하지 않으며 퓨즈가 있으면 잘못 취급하면 실수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장전되지 않은 수류탄, 즉 수류탄과 별도로 퓨즈를 보관해야 합니다. 장전 수류탄을 던지기 전에만, 전투기에 지급되기 전에 수류탄과 퓨즈를 보관하는 방법. 병사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전투용 수류탄과 퓨즈는 군용 창고에 수년간 보관됩니다. 동시에 수류탄과 퓨즈는 밀폐되어 공기가 내부를 통과하지 않음이 특수 상자에 밀봉되어 있습니다. 녹을 방지하기 위해 수류탄은 기름칠이 풍부한 상자에 보관하고 퓨즈는 마른 종이로 감쌌습니다. 이 상자에서 전쟁의 수류탄과 퓨즈는 우리 부대를 따라 공용과 자동차로 운송됩니다. 해당 지역을 넘어 이동할 때 충격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운송 중 수류탄과 퓨즈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서로 또는 상자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특수 피팅의 상자 안에 넣습니다. 수류탄과 퓨즈를 보관하고 휴대하는 방법. 전투 수류탄과 퓨즈를 발행할 때 결함이 있는 수류탄과 퓨즈가 전투기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사합니다. 수류탄 본체, 핸들 및 메커니즘의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검사해야 합니다. 녹이 있는 곳이 없어야 합니다. 약간의 녹 코팅이 있는 경우건 그리스와 나무 막대기로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수류탄 모드 1933은 조립되어 검사됩니다. 수류탄 모드의 점화 메커니즘 검사 규칙 1933, 22, 23면 및 석류 ARO 참조 1914, 30대 29, 30쪽 메커니즘의 오작동이 감지된 수류탄은 전투기에게 발행되지 않습니다. 수류탄에서 ARO 1914, 30 고리를 손잡이에 연결하는 끈이 풀리고 던져집니다. F-1 수류탄의 경우 점화 장치가 퓨즈에 있으며 항상 전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작동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F-1 수류탄 자체를 확인할 때 수류탄 충전 지점의 빈 플러그를 열쇠로 푼 다음 다시 손으로 조입니다. 군인에게 지급되는 수류탄의 코르크는 자유롭게 풀고 손가락으로 조여야 전투에서 수류탄을 빠르게 장전할 수 있습니다. 퓨즈를 검사할 때 퓨즈에 녹이 없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매우 가벼운 코팅이라도 어딘가에서 발견되면 즉시 청소해야 하며 코팅이 청소되지 않으면 군인에게 퓨즈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수류탄을 손에 든 전투기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전투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수류탄을 덮고 있는 두꺼운 공장 그리스에서 수류탄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메인 스프링의 윤활유가 굳을 수 있고 수류탄이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수류탄을 닦으려면 헝겊풀 준비하고 수류탄 모드의 점화 메커니즘 부분에서 두꺼운 그리스를 버리기 위해 특수 스틱을 잘라야 합니다. 1933 및 1914, 30 및 F-1 수류탄 본체의 외부 절단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서 수류탄을 닦아 기름기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수류탄의 본체와 점화 장치의 부품을 공장 그리스로 닦을 때 전투기는 건 그리스에 적신 깨끗한 헝겊 조각을 가져다가 녹슬지 않도록 수류탄의 모든 금속 부분에 가볍게 그리스를 발라야 합니다. 수류탄을 소금에 절이는 것은 매우 쉬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에 미끄러질 것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서 수류탄을 청소한 후 전투기는 수류탄 모드를 발사해야 합니다. 1914, 30주의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제거되지 않은 그리스가 태엽의 코일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합니다. 전투기는 수류탄을 수류탄 가방에 넣고 퓨즈를 특수 상자에 넣고 나중에 뚜껑 아래에 수류탄 가방에 넣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수류탄과 퓨즈를 추가로 보관하면 유탄 발사기는 다음 규칙을 준수합니다. 의복 형태여야 하므로 수류탄 가방을 착용합니다. 동시에 특히 크롤링할 때 충격과 타격으로부터 항상 보호합니다. 수류탄이 든 가방을 비, 진눈깨비로부터 보호하고 가능한 경우 방수 장벽을 넘을 때 가방이 젖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류탄 가방이 젖은 것으로 판명되면 처음 정지할 때 건조시키고 수류탄과 퓨즈를 조심스럽게 닦고 그리스로 기름칠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3-5일마다 수류탄과 퓨즈를 검사하고 먼지를 닦아내고 메커니즘 작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작동이 발견되면 즉시 분대장에게 보고하십시오. 전투에서 전투기는 항상 수류탄이 든 가방을 손에 들고 총알과 포탄 파편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누워있는 참호위 난간 뒤에서 공격하거나 지형에 접힌 곳에서 공격할 때 임시 발사선으로 덮어야 합니다. 트렌치 앞두기나 트렌치의 앞쪽 가파른 곳에서 특별히 파낸 틈새에 있습니다. 수류탄을 모두 사용하면 분대장에게 보고합니다. 전투 수류탄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수류탄 발사기에 대한 메모. 수류탄은 항상 장전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던지기 직전에 수류탄을 장전하십시오. 공격을 위해 축적 라인에서 방어 중 적이 공격을 위해 모일 때 던지기 위해 수류탄을 준비하는 규칙을 엄격히 따르십시오. 수류탄의 안전핀을 뒤로 밀지 마십시오. 1933 및 1914, 30 그리고 더 나아가 카부시니카프의 퓨즈에서 수표를 꺼내지 마십시오. 수류탄에서 링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1914, 30 던져도 손에 남습니다. 수류탄 모드만 던지십시오. 방어 덮개가 없는 1933년 및 1914, 30 공격을 계속하다가 앞에 동지들보다 5m 이상 뒤처지면 수류탄을 전혀 던지지 마십시오.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할 것입니다. 수비에서는 수비 케이스 또는 F-1 브랜드 수류탄으로 수류탄을 던지고 폭발하는 동안 난간 뒤에서 머리를 가리십시오. 퓨즈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강한 타격과 화재로부터 수류탄과 퓨즈를 보호하십시오. 결함이 있는 수류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폭발하지 않은 수류탄을 집어들지 말고 분대장에게 보고하십시오. 심하게 녹슨 수류탄을 만지지 마십시오. 전장에서 찾으면 분대장에게 보고하십시오. royellive.com 무료 전자 도서관 http://royellive.com에서 책을 다운로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에 대한 리뷰를 남겨주세요. http://royellive.com/comment/프런트 소브 밑줄 버실리아이 우치스 밑줄 빌레이데트 밑줄 로시노이 밑줄 그러나토이.html 저자의 모든 책 http://royellive.com/오서/프런트 소브 밑줄 버실리아이.html